내가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85세 여성은 오늘도 창밖을 보며 고향을 그리워한다. 나는 1940년 함경북도에서 태어났다. 10살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나는 부모 손을 잡고 산을 넘어 내려왔다. 산길은 미끄럽고 밤이면 총소리와 폭격 소리가 가득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었고 부모님은 나를 꼭 붙잡으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그 길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삶의 무게를 느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마주한 세상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손가락질했고 속삭임이 따라 붙었다. 빨갱이 가족이래. 어린 나이에도 나는 그 의미를 알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늘 말했다. 조용기, 우리 아이들이 피해 보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절대 나로 인해 부모님이나 동생이 위험해지지 않도록. 정착한 마을에서 나는 학교에 갔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지만 사상검증 및 신원보증으로 내가 학교에 가는데 아버지가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다. 사상검증이란 공산당의 사상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였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 출신을 의심했고 친구들은 가까이 오지 않았다. 누군가는 질문했다. 너네 고향이 어디래? 대답하면 곧 또 손가락질이 이어졌다. 나는 그 질문에 침묵으로 답했다. 마음속으로만 고향을 그리며 부모님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애썼다. 밤이 되면 부모님은 나를 품에 안고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언젠가 평화롭게 살 날이 올 거야. 그날까지 버텨야 한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이로서 처음 알았다. 그렇게 나는 서서히 하지만 단단히 삶의 굴레 속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가족들이 언젠가 고향과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 거야. 그 다짐은 아직 어린 내 마음에도 불타올랐다. 눈앞의 전쟁보다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더 큰 의지가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우리 가족은 남쪽 땅에 내려와 작은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겨울이면 칼바람이 온몸을 스쳤고 굶주림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경계했고 아이였던 나는 매일 학교에서 친구들과 섞이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과 속삭임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공평하지 않은지 깨달았다. 엄마는 늘 말없이 일을 하셨다. 논밭을 일구고 빨래를 하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해내며 힘겹게 하루를 버티셨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충돌해도 절대 지지 않았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강해져야 한다는 마음을 배웠다. 나는 매일 새벽 눈을 뜨면 벽돌 깨기, 장작 패기, 밥 짓기 등 모든 일을 배우며 성장했다. 하루는 학교에서 친구 한 명이 몰래 속삭였다. 얘네 집 빨갱이래. 그 말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속으로 이를 갈았다.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은 담담하게 말했다. 맞서지 말고 살아남아라. 살아야 너희가 행복해. 어린 나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생존을 넘어 내 가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밤이면 부모님은 손을 꼭 잡아주며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는 언젠가 평화롭게 살 날이 올 거야. 그날까지 버텨야 한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 시절 나는 매 순간 삶의 무게를 배웠다. 손가락질과 의심, 가난과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는 법을, 그리고 가족을 지키는 법을. 나는 결심했다. 내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나는 반드시 살아남겠다. 그 결심은 내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고 평생을 이끌어갈 힘이 되었다. 1960년대 나는 결혼을 하고 처사이를 품에 안았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차가웠다. 남들은 내 출신을 묻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기로 맘먹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자라야 했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수군거렸다. 손가락질과 의심 속에서 살았지만 나는 집안일과 농사, 장사를 묵묵히 이어갔다. 하루하루가 전쟁의 연속 같았다. 배고픔과 고된 노동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과 건강한 성장만이 내 삶의 유일한 보상이었다. 하루는 아이가 울며 말했다. 엄마, 왜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손을 꼭 잡았다. 사회가 우리를 억압하고 차별해도 내 아이들만큼은 평화롭고 당당하게 키우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밤이면 부모님이 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살아남는 게 첫 번째야. 어린 시절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 이제는 내 가슴 깊숙이 새겨졌다. 살아남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힘임을, 그리고 그 힘이 자식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또 다른 날 마을장에서 장사를 하다 누군가 속삭였다. 그 집 아이들 좀 다르대.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렇구나. 우리 삶이 특별하게 보이는구나. 나는 다시 가슴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내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작은 힘을 매일 가꾸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 시절 나는 비로소 알았다. 삶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자식과 가족을 지키며 미래를 심는 과정이라는 것을. 손가락질과 편견 속에서도 나는 묵묵히 씨앗을 뿌렸다. 1970년대 아이들은 점점 커가며 학교와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살았지만 굴하지 않았다. 손가락질과 편견은 우리 삶을 짓누르려 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을 자부심의 계기로 삼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늘 묻곤 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니?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은 성취를 자랑했다. 나는 그 순간이 하루의 가장 큰 위로였다. 세상이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과거를 문제 삼아도 나는 아이들을 지켜낼 힘을 얻었다. 어느 날 아이가 울며 말했다. 엄마, 친구들이 나한테 빨갱이라고 해요. 나는 아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면 사람들이 결국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내 마음은 굳건해졌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하지 않을지라도 올바른 마음과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믿었다. 나는 집안일과 장사를 묵묵히 이어가며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손가락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모로서의 존재감,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했다. 밤이면 혼자 앉아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세상의 불공평 속에서도 나는 작은 승리를 매일 확인하며 살았다. 편견과 차별을 견디고 아이들을 지켜낸 내 삶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자부심이 되었다. 1980년대 아이들은 하나둘 성인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 나는 여전히 집과 가정을 지키며 그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힘들면 안아주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며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버팀목이었다. 하루는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 지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세상은 너무 힘들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거야. 세상의 잔혹함 속에서도 살아남고 버티는 힘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임을 나는 알았다. 나는 종종 혼잣말을 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몰아붙여도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주문이었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던 시절, 이제는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가족과 아이들을 지키고 아이들의 미래를 단단히 세우는 일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 밤이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세월을 버텨왔구나. 굶주림, 차별, 손가락질, 세상의 모든 억압을 견디고 살아온 내 삶. 나는 그 속에서 단단해졌고 이제는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얻었다. 2000년대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마치고 결혼을 하자. 나에게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이 되었다.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배움의 그리움. 이제는 늦었지만 잡아야 했다. 나는 노인학교에 등록하고 매일 책을 들고 강의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스치는 햇살과 나보다 훨씬 어린 학생들의 열정적인 눈빛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선생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글을 읽고 쓰며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조금씩 넓어졌다. 이제야 알았다. 지식과 배움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하고 지난 세월 마음속에 묻어둔 고향과 상처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수업 중에도 손을 들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주변 노인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배움의 즐거움이 이렇게 짜릿할 수 있다는 것을 평생 처음 느꼈다.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그리움과 후회가 지금의 배우는 순간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밤이면 혼자 앉아 책을 펴고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배움으로 나를 지킬 거야. 지난 세월의 한을 풀고 남은 시간을 더 빛나게 만들 거야. 늦었지만 그 길은 더 깊고 단단하게 내 삶을 지탱해 주었다. 배움은 이제 나에게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가 되었다. 2010년대 나는 노인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웃고 울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감동은 늘 존재했다. 친구의 작은 칭찬,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손주들이 전해주는 마음 한 조각.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하루는 친구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내 삶은 특별하지 않을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이었다. 평생 굴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이 될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찼다. 집으로 돌아와 찻잔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나온 세월과 가족들의 웃음이 겹쳐 떠올랐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던 시절, 이제는 작은 순간에도 보람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세상의 편견과 차별 속에서 지켜낸 것들이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결실을 맺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손주와 함께 웃고 친구와 함께 배우고 가족과 함께 나누는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기적과도 같았다. 이 작은 행복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여전히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2010년대 나는 손주들에게 내 지난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도 손가락질과 편견 속에서 살아온 내 이야기는 여전히 생생했다. 세상은 항상 공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옳은 것은 지켜야 해요. 손주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불합리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고 아이들을 지켜낸 순간들에 있었다는 것을.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살았다. 전쟁과 피난, 손가락질 속에서 고향을 떠올리는 순간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서 그리움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손주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는 조금 안도했다. 고향에 대한 내 마음도 삶을 지켜낸 나의 용기와 함께 전달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2025년 나는 85세로 여전히 노인학교에 다닌다. 긴 세월 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둔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여전히 남아있다. 전쟁과 피난, 손가락질 속에서 나는 고향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날 듯했지만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묻어두고 살아왔다. 오늘도 나는 배운다. 살아있음이 주는 의미를, 가족과 삶이 주는 기적을, 그리고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리움조차 삶의 힘으로 바꾸는 법을. 85세의 몸이지만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젊고 호기심 가득하다.